후금을 세운 여진족 영웅 청태조 누르하치 이야기. 불우했던 누르하치를 여진의 지도자로 만들어준 사건. 아타이 반란. 누르하치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의 스라에서 자랐다. 가정은 화목하지 못했고 이복 형제들도 분가를 종용했다. 누르하치는 아버지에게 가축 몇 필과 노비 몇 명을 받아 분가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던 누르하치는 인삼을 캐고 버섯을 따며 개양과 잣송이를 주워서 팔아가며 연명하였다. 누르하치가 25세 되던 해에 여진족 추장 아타이가 반란을 일으켜 명군을 습격했는데 반란을 일으킨 아타이 아내의 조부가 누르하치의 조부인 기호창가였다. 당시 누르하치의 부친 탁씨와 조부 기호창가는 명나라 요동 총병 이성량에게 복속해 있었다. 기호창가는 아들 탁씨와 함께 성안으로 들어가 손자 사위인 아타이의 항복을 권유했다. 이때 건주 여진의 투른성 성주 니칸와일란이 명나라 군대와 내통하여 성과 공격에 나서면서 외쳤다. 이 태사에 영이 있었다. 누구든지 아타이를 죽이는 자는 고륵성의 성주가 될 것이다. 이 명령에 성안에 첩자가 생겨 아타이를 죽이면서 기호창가 부자도 함께 목숨을 잃었다. 누르하치는 명나라 장수 이성량에게 조부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따졌다. 이성량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오살이었다고 사과하며 누르하치에게 교역허 가서 30통과 말 30필을 내리고 지휘사로 책봉했다. 이것이 누르하치가 여진을 통일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첫 발판이 된다. 건주 여진을 통일하는 누르하치. 누르하치라는 이름은 여진어로 멧돼지 가죽이라는 뜻이다. 멧돼지 가죽처럼 질기고 강인하라고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다. 누르하치의 부조가 죽을 당시 건주 여진인들은 명조정이 니칸와이란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그와 적대 관계인 누르하치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 누르하치는 부조의 복수를 위해 니칸와이란에게 불만이 있거나 원한이 있는 건주의 작은 부족 수령들과 힘을 모은다. 군사를 일으키기 전 명나라 조정에 내 조부와 부친을 죽인 니칸와이란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지만 명나라가 회답하지 않자 부조의 복수라는 빌미로 니칸와이란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당시 건주에서 누르하치를 지지한 사람은 100명에 불과했다. 누르하치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583년 니칸와이란이 성주로 있던 투런성을 공격한다. 니칸와이란은 피신하지만 투런성은 점령된다. 25세의 누르하치가 명나라 군대가 지원하는 건주의 주인 니칸와이란을 패퇴시킨 것은 대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그의 지위는 급격히 부상한다. 여러 건주 여진을 폭속시킨 누르하치는 1586년 다시 니칸와이란을 공격한다. 도망치던 니칸와이란은 명나라 요동수비대의 수수방관으로 참수당한다. 명나라 군대가 니칸와이란이 죽도록 방치한 건 누르하치를 인정한 셈이었다. 이 사건 후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을 통일한다. 칸의 지위에 올라 대금국을 세우다. 1589년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 전체를 통일하고 요동에서 큰 세력으로 성장하자 요동 총병 이성량은 그를 회유하기 위해 명나라 조정에 건의하여 용호 장군이라는 직함을 내린다. 높은 관직을 내려 명나라에 수능케 하기 위함이었다.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복종하는 척하며 이성량의 도움을 받아 힘을 키워나간다. 이 무렵 누르하치에게 큰 기회가 찾아온다.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조선에 원병을 보내느라 다급해진 명나라 정부는 이 시기 여진족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명나라의 여진족 분열 정책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누르하치는 주변의 여진족들을 하나씩 복속시켜 나갔다. 1599년 해서여진의 하다를 멸망시키고 뒤이어 후이파와 우라 등을 병합하여 여진족 대부분을 통일한다. 1616년 누르하치는 스스로 칸의 지위에 올라 대금이라는 나라를 세운다. 칸의 지위에 오른 그는 여진을 만주라고 바꿔 부르도록 했으며 만주 문자를 만들게 한다. 누르하치는 평상시에는 행정조직으로 활용되다 전시에는 군대로 편성되는 팔기군이라는 특유의 조직을 만든다. 모든 만주족은 8개의 기 중 하나에 소속되었으며 후에는 몽골족이나 한족에 의해 편성된 팔기도 창설된다. 이 팔기군은 중국 본토를 공격할 때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하게 되며 이후 청나라의 국가 근간이 된다. 일생 동안의 백전백승이 영원성 전투에서 무너지다. 1618년 마침내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 누르하치는 7대안을 하늘에 고하고 공개적으로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누르하치의 부조의 사례와 명나라가 예허여진을 일부러 키워 후금을 견제한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누르하치는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명나라의 변경지에 있는 푸순을 급습하였다. 당시 푸순의 성주는 이영방으로 누르하치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어 저항 없이 투항하였고 이어 누르하치는 칭어를 공략하여 승리한다. 1621년에는 야오둥을 공략하여 야오양에 천도하였다가 1625년 다시 선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 시점에서 그는 대국 명나라를 침공에 들어가 중국 본토를 차지할 것을 계획한다. 1626년 누르하치는 야오허를 건너 영원성을 침공하여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길목을 수비하는 명나라 군대와 일대 격돌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는 명나라 장수 원숭환이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홍위포를 성곽에 설치하고 수비했기 때문에 전투에 패할 뿐만 아니라 부상당한다. 누르하치 평생 처음 맛본 패배였다. 누르하치는 이 영원성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1626년 9월에 사망한다. 누르하치는 자신이 계획한 대업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그가 세운 기반 위에서 그 아들과 손자가 누르하치의 뜻을 이룬다.